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레임 내장형 배터리 팩 제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전압 배터리 분류를 시작합니다. 18650 배터리를 준비합니다. 네, 배터리 전압 검사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전압차가 나는 애들은 벌어집니다. 3779, 3765, 3766, 3778. 새 배터리 중에서 전압이 높거나 낮은 것은 품질이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몇 개 더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압이 비슷한 배터리를 모아서 사용합니다. 포지티브 전극에 절연링을 추가해서 배터리를 보다 안전하게 만듭니다. 니켈 시트를 잘라서 준비합니다. 전기자전거 18650 배터리는 두께 0.15T 이상, 폭 8mm, 니켈 도금 또는 퓨어 니켈 시트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제작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동일한 컨디션의 배터리를 수집합니다. 배터리의 전압이 동일해야 하며 배터리 제조일이 일치하거나 근접해야 합니다. 배터리 분류 작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이제 배터리를 직렬로 배치합니다. 락스탄 세리얼 equals 36 배터리 팩이 됩니다. 배터리 홀더를 사용해서 배터리 바디가 접촉되지 않도록 합니다. 니켈 시트를 스폰 용접기를 사용해서 용접합니다. 니켈을 이렇게 올려둡니다. 올려두시고, 네. 미끄러지기 쉬워요. 정확하게 찔러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먼저 직렬 연결 시작합니다. 다음 병렬 단위로 스폿 용접을 합니다. 됐어요. 주변을 절연해서 용접 도중 쇼트 사고를 색깔이 예방합니다. 더 좋습니다. 시리얼 포 패러럴 배터리 팩이 완성되었습니다. 공칭 전압 36V 배터리 팩 단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제작한 배터리 팩을 조심스럽게 펼쳐주세요. 배터리 마이너스 네거티브가 니켈 시트 탭이 긴 이유는 밸런스 커넥터 케이블 연결을 위해서입니다. 플러스 포지티브는 짧게 잘라두셔도 좋습니다. 됐고요. 이렇게 눌러서 압착합니다. 축소해 주시고요. 꾹꾹 해주세요. 자, 여기 됐고요. 자, 이제 위쪽에 저희 페이퍼 있죠? 페이퍼 이렇게 대주세요. 싹 대주시고 이쯤에 자릅니다. 조금 여유있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페이퍼를 이렇게 안에 끼워주셔야 돼요. 한 장을 쫙 끼워주시고 살짝 들어서 네, 됐습니다. 끼워주시고요. 얹어줍니다. 됐어요?
배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반드시 캡톤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폭 40mm를 추천합니다. 배터리를 세웁니다. 고무 망치를 사용해서 압축해주세요. 압축이 제대로 됩니다. 빈틈없이 배터리가 밀착됩니다. 이대로 조립하면은 36V 배터리가 됩니다. 빔스 연결해주면 이렇게 36V를 만들어야지 48V를 만들 목표는 수 있습니다. 48V 배터리 팩입니다. 영상과 같이 4개를 셀을 그렇죠. 벽면로 만들어서 3개의 팩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11번, 된 거를 12번, 13번 했습니다. 배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접어줄 거고요. 한번 해주시고 둘러줍니다. 자, 한번 딱 해주시고 살짝 펴줘요. 네, 한번 펴주시고 자리를 한번 잡아야 돼요. 직렬 예. 연결과 밸런스 뺐다니까 또 커넥터 테스터 금방 올 케이블 거예요. 연결 위한 탭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뭐 탈 여력도 없어. 생각해줄 수 있어. 접어서 압축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2개를 만듭니다. 니켈 시트를 네거티브 실린더 방향으로 접습니다. 절연지를 붙여서 실린더 바디를 보호합니다. 니켈을 1cm 남기고 자릅니다. 또 일하러 다시 올라가야 돼? 중간에 등골치를. 실린더 바디 전체는 네거티브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되면 배터리 PVC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연지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격벽을 만듭니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걸 이제 금속이 막아줘야겠죠? 보이는 부분은 가려서 절연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비해서 캡톤 테이프는 열에 강하고 매우 슬립합니다. 네거티브끼리 연결하는 작업합니다. 이런 경우는 피복이 손상되어도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적당히 잘라줍니다. 자, 스포 널팅 해줍니다. 자, 11번 직렬 블럭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 붙였고요. 12번 직렬 블럭도 똑같이 제작합니다. 13번 직렬 블럭입니다. 모양이 마지막 배터리는 반만 접어주세요. 손실 많이 가는 것 같아, 이게. 차라리 프레임을 다시 설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 출시된 게 이런 형태뿐이라 어쩔 수 없죠.
완료입니다. 됐고요. 으쌰. 됐습니다. 아하. 잘 찍었네요. 13번 직렬 블럭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13번) 직렬 블럭 준비 완료. 12번, 13번 니켈 시트 탭에 스크래치를 만듭니다. 핀셋으로 탭을 긁어주세요. 12번, 13번 네거티브 위치는 절연합니다. 만나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기 붙여져 있군요. 이렇게 11번, 12번 배터리는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전선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납을 미리 스며들게 합니다. 니켈 시트 브릿지 위치에 납을 코팅합니다. 최대한 슬립하게 붙입니다. 짧은 시간에 끝내야 배터리가 열로 손상되지 않습니다. 밸런스 케이블도 납땜해주세요. 캡톤 테이프를 됐고요. 사용해서 절연합니다. 절연지를 이용해서 단차 조정을 합니다. 있어요. 실제로 제가 12번 배터리 블럭을 11번 배터리 블럭 탭에 연결합니다. 여기도 최대한 슬립하게 해주세요. 13번, 자, 12번, 이거는 11번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쪽으로 직렬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통과해서 이제 이렇게 10직렬 배터리 팩과 갈 3직렬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48V) 4패러럴 배터리들은 프레임 내장형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난이도 높은 조립 방법입니다. 잘 됐고요. 스포 벨딩은 이제 마지막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 밑에를 좀 뜯어주시고 이걸 좀 보여주시고 자석으로 니켈 시트를 고정합니다. 스폿 용접해서 배터리 팩을 연결합니다. 핀셋을 이용해서 브릿지마다 스크래치를 만듭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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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켈 시트 여기 한 이렇게. 장으로는 전류 용량이 부족합니다. 구리 니켈은 전선이 전기 전도율이 전도율이 훨씬 매우 좋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 얇은 관계로 스크래치를 충분합니다. 만든 니켈 시트 브릿지에 납을 코팅합니다. 이렇게 해서 니켈 시트를 스폿 용접으로 더 붙여도 좋습니다. 구리 전선을 납땜해서 이어 붙입니다. 전류가 충분히 흐를 수 있게 됩니다. (24AWG) 실리콘 전선 납땜으로 전류 용량 확보를 했습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48V 배터리가 팩이 완성됐습니다. 전원 체크 좀 해볼게요. 네, 48V 나옵니다. 이바이크 북스2. 자,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해야죠.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이제부터 BMS 밸런스 케이블 연결을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BMS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니켈 시트에 스크래치를 만들고 납을 코팅합니다. BMS 배터리 밸런스 커넥터입니다. 마이너스 네거티브를 시작으로 순서대로 연결해 주세요. 연결 배선을 꼭 검사하세요. 순서를 틀린다면 BMS는 즉시 고장이 납니다. 배터리 팩 플러스 포지티브 위치입니다. B- 배터리 팩 네거티브 위치입니다. C-는 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P-는 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해주시고요. 이제 꼭꼭꼭꼭 눌러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해도 쇼트가 안 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해주시고, 자, 핀셋으로 자 스크래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쇼트에 주의합니다. 3.7V 정도의 전압이 체크되면 됩니다. 전용 테스터기를 소개합니다. 한 칸씩 배터리 검사를 합니다.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반드시 돋보기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팩 검사와 조립에 필요한 안전 장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최근 단자들은 간격이 2.0mm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테스트 도중 쇼트 리스크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배터리 팩 테스터 제품 소개를 합니다. 신장비가 있습니다. USB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 주세요. 네거티브부터 블랙을 기준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훌륭합니다. 캠핑용 사이즈 파워뱅크 테스트였습니다. 됐습니다. 안전하고 쉽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전부 다 완벽하게 순서대로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전부 다 상표전. 예, 성공입니다. 전화 못 받을 거예요, 없죠? 배터리 팩 실시간 전압, 가장 높은 블럭 전압, 가장 낮은 블럭 전압, 배터리 블럭 전압 편차, 배터리 직렬 개수가 표시됩니다. 편차도 0.03밖에 없습니다. 네, 잘 연결됐군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밸런스 케이블 연결 실패 패턴을 보겠습니다. 배터리 배선을 잘못 연결하면 이렇게 전압이 엉망으로 출력됩니다. 직렬 연결 실수 패턴입니다. 15번까지만 나오면 안 돼요. 14번까지 나와야 되는데 1.9로 체크된 거 빼겠습니다. 13번짜리 전압이 안 나오네? 그쵸? 하나가 지금 안 나옵니다. 13번 블럭 연결 실수입니다. 이 제품의 진짜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도중 쇼트 사고 동영상입니다. 아, 뜨거워. 큰일 날 뻔했어. 아씨. 이게 뭐야. 밸런스 케이블 순서가 한 개라도 틀린다면 BMS 기판 패턴이 즉시 불타 고장납니다. 배터리 제작과 수리를 한다면 반드시 테스터기 사용을 추천합니다. 구매 가능한 주소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으쌰. 자, 여기 또. BMS 연결 기본 배선도입니다. B-는 배터리 팩 네거티브, C- 충전 네거티브, P-는 방전 커넥터 네거티브입니다. 네, 잘 됐습니다. BMS 올려놓을 자리 하나 대주십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 케이스형 배터리입니다. 이 킥박스도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예, 됐습니다. 킥박스로 전원을 잘 쓰진 않아요. 뭐 전원 온오프가 가능하긴 한데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두 개를 풀어줍니다. 자, 이게 배터리 아웃풋이죠? 네. 이 키박스를 이용해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충전은 키박스와 같기에 상관없이 충전이 되고요. 배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원리를 설계할 자, 동선이냐? 여기 킥박스에 보시면 이그니션이라고 있습니다. 시동일인데요. 이것을 이그니션에 두지 않으면은 배터리가 오퍼레이션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돌아가요. 자, 이그니션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인식이 되죠? 배선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박스를 사용해서 중간에 포지티브를 단락시켜서 배터리 파워 켜고 끄기를 제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 방식은 단순하게 열쇠 잠금 기능만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킥박스는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여기 납땜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선이. 이 상태로 선 정리 작업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PCV 열 수축 튜브를 준비를 합니다. 배터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와트미터를 사용해서 충전 용량을 열이 검사합니다. 된다. 54.6V까지 충전 완료되면 정상입니다. 제작에 필요한 물품은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